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곳은 바로 영림원 소프트랩입니다. 저희가 받은 여러 기업 분석 보고서들, 또 최신 재무 데이터랑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영림원 소프트랩, 과연 매력적인 투자처일까?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영림원 소프트랩. ERP 쪽에서는 꽤 오래된 회사죠? 맞아요. 단순히 어떤 회사다 이걸 넘어서 최근에 실적이 엄청나게 들었던데 그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AI니 클라우드니 하는 신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건지, 또 인도네시아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다는데 그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좀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현재 주가. 맞습니다. 9월 1일 종가가 6,380원이었는데 이 가격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어쩌면 기회가 숨어 있는 건지 네, 그런 걸 따져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선 영림원 소프트랩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좀 짚어보죠. 1993년에 세워졌다고 나오네요. ERP,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자체 브랜드로 K-시스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ERP가 기업 운영의 핵심 시스템이잖아요. 생산부터 판매, 인사, 회계까지. 기업의 모든 자원을 한 군데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영림원 소프트랩은 특히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환경에 좀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 30년 넘게 자리를 잡아왔죠. 그래서 제조업이나 유통업, 서비스업 이런 산업별 노하우가 상당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직원 수가 한 400명에서 600명 사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2024년에 매출 625억 원. 이게 역대 최고 매출이래요. 국내 ERP 시장에서 꽤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반이 탄탄한 편이죠. 근데요, 최근 움직임을 보면 그냥 ERP 회사라고만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AI랑 클라우드를 엄청 내세우면서 뭔가 좀 큰 변화를 시도하는 느낌? 2025년 4월에 내놓은 K-시스템 에이스 INI라는 신제품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신제품이 어떻게 보면 영림원 소프트랩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ERP 기능 좀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요. AI 기술을 아주 깊숙하게 넣으려는 시도거든요. 예를 들면 자연어, 그러니까 그냥 말로 시스템이랑 대화하는 AI 챗봇, K봇 같은 거요. 아니면 복잡한 보고서를 AI가 알아서 싹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기능이라든지 또 반복적인 업무 자동화하는 RPA 기능까지 들어갔어요. 와, RPA까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ERP에 그동안 쌓인 엄청난 기업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AI가 분석해서 사용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돕겠다, 이거죠. 단순의 기능 추가가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게 요즘 화두잖아요. AI 접목 말고도 그룹웨어나 MES, 그러니까 제조 실행 시스템 같은 다른 업무 시스템이랑 통합도 하고 심지어 코딩 잘 모르는 현업 담당자도 필요한 앱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플렉 스튜디오라는 로코드 플랫폼까지 개발했다고요. 네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야, 이거 확실히 단순 ERP 회사를 넘어서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그 DX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요즘 그냥 시스템 도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잘 써서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영림원 소프트랩이 딱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기존에 K-시스템 쓰는 고객들도 많으니까 그 위에 이런 신기술들을 얹어서 시장을 더 넓히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워요.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에 법인도 세우고 확장 중이라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성과가 꽤 괜찮다고요? 네. 인도네시아 얘기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거기서 나이키의 주요 신발 제조 파트너사 중 한 곳이랑 대규모 ERP 계약을 땄어요. 이게 그냥 수주 하나 했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현지화 역량, 이걸 증명한 셈이거든요.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2030년까지 아시아 ERP 시장 1위 하겠다, 매출 1억 달러 달성하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더라고요. 와, 1억 달러.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죠. 자, 그럼 이런 신사업 추진이나 해외 진출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실적을 한번 보죠. 2025년 2분기 실적이 이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영림원 소프트랩을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191억 3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었는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에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12억 7천만 원으로 무려 252.8%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3.5배 이상 늘어난 거죠. 252.8%. 순이익 증가율은 뭐 422.6%에 달하고요. 상반기 누적으로 봐도 매출이 357억 원으로 31.1% 늘었고요. 이게 2023년에는 실적이 잠깐 좀 주춤하는 것 같더니 2024년에 역대 최고 매출 찍고 2025년 들어서는 이익률까지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이 갑작스러운 턴어라운드 배경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같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AI 기반 신제품 있잖아요. K-시스템 에이스 I&I. 이거 출시하고 나서 시장 반응이 꽤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신규 고객을 잡았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들이 업그레이드를 했거나 그런 수요를 자극한 거죠. 신제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그 대형 수주권처럼 해외 사업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반영되기 시작한 영향. 이것도 꽤 크다고 분석됩니다. 뭐 내부적으로 비용 효율화 노력 같은 것도 같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R&D 투자를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영업 적자가 났거나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졌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도 당연히 봐야 합니다. 최신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시장 개척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2024년 상반기에 잠깐 안 좋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결국 회사가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게 그 R&D 투자가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성과인지 이건 계속 확인해 봐야 합니다. 괜찮은 편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2.76% 정도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이 한 96% 가까이 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죠. 2023년 말에는 33.57%로 더 낮았고요. 와, 부채 비율이 정말 낮네요. 네, 자기 자본 비율도 70% 중반대로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ERP 사업이라는 게 보통 계약할 때 선수금을 좀 받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 흐름 확보에도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돈이 먼저 들어오는 구조군요. 그렇죠. 다만 뭐 R&D 투자나 해외 법인 운영 때문에 돈 쓸 일이 늘어날 수는 있으니까 현금 흐름 추이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재무 안정성이 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위치는 어떤가요? 경쟁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맞아요. 국내 ERP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영림원 소프트랩은 한 점유율 5.5% 정도로 3위권, 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시장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1위 기업인 더존 비즈온하고는 차이가 좀 꽤 나네요. 2024년 매출이 거긴 4천억이 넘고 영업이익도 880억. 그렇죠. 더존 비즈원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매출 규모 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좀 크죠. 그리고 뭐 SAP나 오라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규모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영림원 소프트랩만의 어떤 경쟁 우위 그런 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30년 넘게 한국 기업 환경에 딱 맞춰서 K-시스템이라는 브랜드를 잘 만들어왔다는 거. 이게 무시 못할 자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별 요구사항에 맞춰서 솔루션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 이게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요.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AI랑 클라우드 기술을 딱 붙여서 기술적으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사례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진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란 해외 진출, 이 두 가지로 승부를 보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지 좀 보죠. 9월 1일 종가가 6,380원이었고 이날 한 2.15% 정도 빠졌네요. 최근 1년 보면 거의 8,9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4,50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530억 원 수준이고요. 이 가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투자 지표들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들이 보여요. 우선 PER, 주가 수익 비율이 8.45배거든요. 이게 같은 업종 평균 PER이 한 10.84배 정도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좀 낮은 수준이죠. 그러네요. 업종 평균보다 낮네요.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1.058배로 업종 평균 2.4배보다 훨씬 낮아요. PBR도 낮고 네. 그러니까 PER하고 PBR만 보면 이거 확실히 좀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수익성은 괜찮아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7.14%인데 업종 평균은 마이너스 6.6%거든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죠. 이거랑 비교하면 엄청 양호한 거죠. 배당도 연 1.2% 수준으로 계속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싸면서도 돈은 벌고 있는 회사다 이런 건데 왜 시장에서는 아직 더 높은 가치를 안 쳐주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좋은 비즈원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거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둘째는 AI 신사업이나 해외 진출, 이게 과연 진짜 성공할까 하는 어떤 불확실성.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죠. 아직은 좀 더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셋째는 중소형 IT 기업 전반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이렇게 확 좋아지고 성장 스토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 주가는 어쩌면 회사의 진짜 가치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9월 1일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9월 1일에 그 2.15% 하락한 거는요. 그날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2분기 실적 좋게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좀 나오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던 영향, 이 정도로 보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하고 시장 영향. 네.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6,000원 선을 지켜내느냐, 그리고 위로는 한 6,800원에서 7,000원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저항 구간을 제대로 넘어선다면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니까 창업자인 권영돈 대표이사 쪽 지분이 꽤 안정적인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군요. 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테마로 엮이나요? 네, 그 권영범 대표랑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아서 경영권은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시장에서는 주로 AI, 클라우드, ERP-IT 서비스, 디지털 전환 이런 테마로 묶이고요. 최근에는 동남아 진출, 특히 인도네시아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이나 스마트 팩토리 확산, AI 육성 정책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서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가끔 보면 더존 비즈원이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랑 좀 비슷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대체로 매수, 바이 의견이 좀 많던데요. 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좀 긍정적인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현재 주가 근처인 5,800원에서 한 6,200원 사이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AI, ERP 사업 성과가 좀 더 뚜렷해지고 해외 매출 비중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서 목표 주가를 한 8,500원에서 9,500원 수준까지 바라보는 전략, 이게 가능하겠죠. 회사의 펀더멘털 개선과 성장 스토리를 보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회사 자체의 성장에 매팅하는 방식이죠. 그럼 좀 짧게 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6,000원 부근이나 그보다 좀 더 아래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박스권 상단인 한 7,200원에서 7,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도 가능합니다. 스윙 트레이딩. 네. 다만 이 경우에는 5,500원 부근의 그 주요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손절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중요하죠.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목표 주가는 대략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 선? 자, 그럼 핵심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시죠. 왜 영림원 소프트랩에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턴어라운드. 2025년 상반기, 특히 2분기에 보여준 그 극적인 실적 개선.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성장 잠재력. AI 기반 신제품 출시랑 인도네시아 같은 해외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밸류에이션 매력.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 PBR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ROE는 괜찮다는 거. 즉, 싸다는 매력이죠. 네, 싸다. 넷째, 재무 안정성. 부채 비율 낮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거. 이 네 가지가 현재 영림원 소프트랩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턴어라운드, 성장성, 저평가, 재무 안정성,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네요. 하지만 항상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위험 요인들,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리스크 요인도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는 경기 민감성. 기업들의 IT 투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면 영림원 소프트랩의 성장세도 좀 둔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면 IT 투자부터 줄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둘째는 경쟁 심화. 국내에서는 더 좀비 지원, 해외에서는 글로벌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특히 클라우드 ERP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셋째는 기술 변화 리스크. AI나 클라우드 기술은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경쟁력을 확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 기술 트렌드를 못 따라갈 위험? 네. 넷째는 해외 사업 리스크.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환율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시장의 어떤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 같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지속적인 투자 부담. R&D 알고 해외 사업 넓히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수익성을 좀 압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경쟁, 기술, 해외, 투자 부담,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네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영림원 소프트랩은 30년 역사를 가진 ERP 강자가 AI와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변화를 시도하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실적 회복과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가는 분명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이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 중소 중견기업 시장에서 쌓아온 그 깊은 산업 이해도 그리고 고객 데이터, 이건 분명히 강력한 자산이거든요. 과연 이 자산을 AI 기술과 어떻게 정말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단순히 기능 좀 개선하는 걸 넘어서 고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지능형 솔루션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 단순히 기능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 그렇죠.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깊이 있는 통찰력, 이걸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영림원 소프트랩의 진짜 차별화 포인트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회사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지켜보는 것, 이게 앞으로 영림원 소프트랩 투자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깊이 있는 관점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